삶의 깊은 사색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한 작품을 함께 나눕니다.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인생의 본질을 묻는 한 편의 시, 바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어린이를 위한 환상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어른들을 위한 영혼의 순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의 시선으로 어린 왕자를 다시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릇 맑고 투명한 눈동자 속에 담긴 잊혀진 사랑과 책임, 상실과 회복의 진실을 찾아 나서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례는 단지 옛 이야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닌 지금 여기 우리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비행사의 추락, 사막에서 시작된 만남. 어느 날 비행기 고장을 만나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한 비행사. 그는 절망과 고독의 한가운데서 뜻밖의 존재를 만납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렇게 소녀는 말을 건넵니다. 황금빛 머리카락과 별빛을 닮은 눈동자. 그는 자신을 어린 왕자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등장에는 설명도 전조도 없습니다. 단지 순수한 질문. 어쩌면 그 질문은 우리 마음속 잊힌 소년이 오랜 침묵 끝에 던지는 호소일지도 모릅니다. 비행사, 곧 우리 자신이 이 만남에서 느끼는 낯섦과 동시에 피어오르는 반가움. 그것은 삶의 사막에서 진정한 나를 다시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 인생에서 뜻밖의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삶의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진정한 의미는 비로소 다가오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려줘라는 요청,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소망,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기원이 숨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점점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도와주세요라는 말의 순결한 형태입니다. 사막이라는 배경은 고립과 순수의 극한입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오히려 가장 진실한 것이 드러나는 장소. 인생이란 긴 여정에서 우리도 때로 그런 사막에 도달합니다. 무의미한 수다와 군더더기가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심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어린 왕자란 단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잃어버렸던 순수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나를 잊고 살던 그 순간, 그 아이는 조용히 사막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B612 소행성과 장미, 사랑과 책임의 시작.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 B612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화산도 있고, 바오밥나무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에겐 한 송이 장미가 있었습니다. 그 장미는 까다롭고 자존심이 셌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그녀를 사랑했지요. 장미는 그에게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사랑받고 싶어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 모순 속에서 어린 왕자는 상처를 받고 결국 별을 떠나기로 결심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떠남의 바탕에 얼마나 깊은 아픔과 미련이 있었는지를 60세 이후에 우리는 더욱 잘 압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다 하지 못한 말, 전하지 못한 진심,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오래 남아 마음을 떠도는지. 어린 왕자의 장미는 단지 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얼굴, 누군가의 이름, 그리고 이제는 볼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상징합니다. 이 사랑은 순수하면서도 상처를 동반합니다. 그는 장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별을 떠납니다. 60세 이후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이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가장 복잡하고 뒤늦은 깨달음 속에서 비로소 책임이란 것을 배웁니다. 그 책임이란 단지 의무가 아닌 존재에 대한 존중이며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장미와 어린 왕자의 관계는 말하자면 사랑이라는 이름의 미숙한 서툼입니다. 그 서툼이야말로 삶의 가장 진실한 부분이지요. 장미의 눈물은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고 어린 왕자의 여행은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한 순례였습니다. 36개의 별, 6명의 어른. 어린 왕자는 여행을 떠나며 6개의 별을 방문합니다. 그곳에는 6명의 어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왕, 허영심으로 가득 찬 허영가, 끊임없이 술을 마시는 술꾼, 술을 셀 뿐 의미를 모르는 사업가,
단순한 규칙에만 의존하는 점등원, 단지 기록만 남기는 지리학자. 이 인물들은 오늘날 어른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무의미한 허영, 습관, 권위, 숫자에 쓰고 있는가요? 왕은 권력을, 허영가는 타인의 시선을, 술꾼은 망각을, 사업가는 소유를, 점등원은 반복을, 지리학자는 기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진실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의미는 그 모든 표면 아래 숨겨진 무엇에 깃들어 있음을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삶의 본질을 돌아볼수록 이 6사람은 경계의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들 중 하나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이 물음은 어쩌면 인생 후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정직한 성찰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일까요? 이해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존재의 기쁨일까요?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다시 질문하게 만듭니다. 지구와 여우, 길들임의 의미. 드디어 어린 왕자는 지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여우를 만납니다. 이 장면은 어린 왕자의 핵심, 바로 길들임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여우는 말합니다. 너는 아직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가 될 거야. 길들인다는 것, 그것은 익숙함이나 지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형성이고 시간의 공유이며 마침내 마음이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러합니다. 누군가를 길들인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 사람도 나를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삶이란 그 길들임의 연속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기다려주고 실망 속에서도 다시 다가서며 서로를 익숙함이 아닌 의미로 받아들이는 일. 그리고 여우는 떠나며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 한 문장은 어린 왕자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고 보이지 않는 것 사랑, 신뢰, 애틋함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울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지나온 삶에서 가장 깊이 남는 기억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준 그 시간들입니다. 여우와 어린 왕자의 만남은 곧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헌신이고 교환이 아니라 기다림이며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60세 이후의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단 한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지요. 그리고 여우는 마지막에 선물 하나를 줍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내가 나를 길들였기 때문에 난 내가 웃는 소리를 들으면 밀밭이 황금빛으로 보여. 삶의 끝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그런 따뜻한 기억들입니다. 장미의 진실과 귀환. 지구에서 많은 것을 배운 어린 왕자는 마침내 자신이 떠나온 별과 그 별 위의 장미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장미는 단지 수많은 꽃들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천 송이의 장미를 보고서야 깨닫습니다. 내 장미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야. 그 장미는 그가 시간을 들여 길들인 유일한 존재였고 그가 책임져야 할 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삶이 우리를 여기저기 데려다 놓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마음이 향하는 그 한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우리는 더 잘합니다. 진정한 소중함은 눈에 띄는 특별함이 아니라 그 오랜 시간 함께 나눈 기억과 마음속 약속이라는 것을. 어린 왕자는 다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그의 별이, 그의 장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까다롭고 자존심이 셌고 솔직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귀환이란 단지 장소로의 복귀가 아니라 진실로 마음이 도달해야 할 그 사랑을 향한 회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작은 별 하나를 띄웁니다. 그곳엔 우리가 길들인, 그리고 우리를 길들인 누군가가 조용히 빛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별을 떠올릴 때 우리는 다시 사랑하고 다시 이해하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속에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도 바로 그런 사랑과 기억이 가슴속 어딘가에 조용히 숨 쉬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 현실의 풍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끝난 것일까요? 어린 왕자는 책장 속에 닫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시 열리고 다시 읽히며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의 삶. 우리는 다시 어린 왕자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안의 순수, 진실한 관계,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기억하며 다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밤하늘에도 별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그 별은 말을 걸지요.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단순하게, 더 정직하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어린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의 어린 왕자에게 안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